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9천 시대를 열었고요. 일각에서는 뭐 1만 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시장이 올라왔는데 좀 쏠림이 심한 만큼 그만큼 또 시장을 대응하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관련된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 굉장했습니다. 저도 뭐 구경 잘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반도체 쏠림에 대해서 절반은 이해하고 절반은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시장이 건전화되고 조금 안정적인 추세 상승이 지속되려고 그러면 섹터 분산이 좀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나오질 않고 있다라는 게 절반은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대한민국 증시 지수 전망 자체가 반도체 실적을 근거로 계속 매겨지고 네,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PER이 7배입니다. 삼성전자는 6.5입니다. 그 포워드가.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반도체 쪽의 성장에 의해 가지고 지수 전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올라가는 건 절반은 이해가 돼요. 근데 나머지 섹터 가운데서도 지금 성장이 살아있고 이익이 늘어나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주식들까지 다 버리고 지금 올라간다는 거. 그 얘기는 이제 수급의 쏠림에 대한 우려감. 특히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이런 쪽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스퀴즈성 어떤 자금들의 어떤 흐름에 의해 가지고 요즘 장 끝나고 나서 그 ETF 2배 레버리지 그게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그거 맞춘다고 더 사버리거든요. 시간내에서. 네. 이런 그림들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반도체 올라가는 거는 절반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네. 되고 그 나머지 절반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간다. 이 성장 스토리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말씀처럼 다만 좀 우려점은 반도체 말고도 그만큼 실적 성장이 이루어진 섹터가 있는데 그게 못 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약간 아쉬운 마음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뇌를 비우고 또는 뇌를 꺼내놓고 투자하라는 말이 있고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생각하지 말고 네. 이제 그렇게 투자하라는 말도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AI 섹터 내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볼까요? 그게 어딜 것 같습니까? 어딜까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의 대표주라고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지금 200배가 넘습니다. PER이. 그죠? AI 전력기기 쪽에 있는 섹터들이 평균적으로 글로벌 피어가 35배, 우리나라도 거의 30에서 35배 수준 나옵니다. 그러면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가 PER이 7배입니다. 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논리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네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절반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성장률이 지금 100%대 나오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또는 방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전쟁 이란 전쟁 끝나자마자 지금 수주 계속 대기하고 있죠. 이슈가 있더라고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그 말씀 드렸었고 올랐다가 또 빠졌지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방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나토 쪽에서 미군이 재배치 문제를 갖다 헤그세스 장관이 재검토한다. 니네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기지 사용하지 못하게 했잖아. 네. 이거잖아요. 그러면 유럽 연합 쪽에서는 당연히 국방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전방 섹터가 되게 좋은 쪽이 많아요. 지금 버려져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한류 열풍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맞아요. 있는 거. 아까 여행객들 왜 한국 오겠습니까? 지금 한류잖아요. 한류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서 엔터가 빠질까요? 왜 박진영 씨를 장관급으로 예우를 해가지고 임명을 했을까요?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섹터별로 보면은 작년 대비 실적 살아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완전히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트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선 그 고민하는 사람보다는 뇌를 뽑아놓고 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근데 저는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걸 뽑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해서 갈지 아니면은 약간 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환율도 있고 뭐
뭐 보니까는 채권 시장, 미국 채권 시장도 어쨌든 간에 좀 문제였고 여러 가지 또 증시의 상승을 막는 좀 압박 요인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번 사이클 끝까지 보유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섹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사더라도 이렇게 지금처럼 막 쏠려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네. 한 번씩 중간중간 좀 출렁일 때가 네. 있어요. 그때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업황이 엄청 돌아서는 게 확연히 좋아지는 데다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담아 놓으실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쪽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정리해보고 가면요. 일단은 뭐 반도체 쪽으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 지금도 포트폴리오에 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나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그리고 약간의 포모 같은 걸 느끼실 텐데 일단 뭐 성장 스토리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고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그때마다 좀 기회를 보자. 다만 다른 업종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일어나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요. 스페이스X 상장 이후로 약간 좀 수급의 변동성이 커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4월, 5월 두 달, 특히 5월 달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유출이 됐는데 그것도 여기서 출연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스페이스X 이슈일 수도 있다. 그리고 물론 비중 조절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 가면은 또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오픈 AI라든지 뭐 엔스로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때 또 일방적인 쏠림이 나올 경우에 우리나라의 딜레마는 그 이머징 마켓에서 반도체 비중이 우리나라만큼 큰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큰 데는 대만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사실은 좀 약간 좀 폐쇄형이고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완전 오픈되어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머징 마켓에서 마켓이 좋을 때 우리가 유독 좋아져 버리면 그것도 반도체에 의해서 그러면 기계적으로 커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단계 레벨업을 느끼고 레벨업이 되려면 좀 확산될 필요는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실, 네. 그렇긴 한데 근데 그나마 미국은 좀 확산이 많이 됐어요. 실제로 보면 바이오도 신고가고요. 뭐 금리 올라간다면서 바이오 신고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전반이 좀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데 유독 지금 이 쏠림이 강화되어 있는 쪽은 한국하고 일본 이쪽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시장에 균형감 있게 움직여줘야지 멀리 갈 수 있다. 급하게 가면은 또 그 반작용이 급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월 달 제 기억에는 7월 3일인가 4일인가가 코스닥 그 창립이라고 그러나요? 네. 40주년 기념인가 아마 그럴 생일이네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뭔가를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려감을 키우는 쪽보다는 좀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되 거품줄을 키워달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스닥을 완전히 죽여버리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런티하기는 또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성장 산업을 갖다 키우질 못하면 우리나라가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를 가져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게 다 거품은 아니잖아요. 그 그죠? 안에도 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낼 수 있는 어떤 묘수를 만들어내서 시장에다가 방향 제시를 해줘야 코스닥 시장도 조금 살아나고 그리고 저변도 좀 넓어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미국 투자청 출범했잖아요. 네. 거기 투자할 때 정부 자금 들어가는데 민간 기업들이 거기 참여를 한다 그러면 민간 기업들이 희생을 할까요? 돈을 벌려고 들어갈까요? 그거 생각해봐야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저는 어쩌면 6월 말 7월 초 그때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성장 펀드도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코스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보니까는 홍콩의 코스피 200 ETF 상장으로 더 쏠림이 심해질 거다라는 그러한 우려도 나오는데 그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게 사실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딜레마죠. 사실은 ETF 2배 레버리지를 홍콩에서 먼저 상장을 했고요. 맞아요. 그거 보고 한국도 상장하면서 또 급발진을 한번 일어났었기 때문에
기관 수급 자체가 그런 레버리지, 소위 말해서 파생 상품을 동원을 해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 여파가 되게 큰데, 이번에 이제 ETF,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ETF는 파생은 아닌 것 같은데, 반도체 비중을 60% 정도 실는다고 하니까 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비중이 커지겠죠.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레버리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중만큼만 실른다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은 나머지 40% 비중을 갖다 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ETF는. 그래서 이것은 반도체 쪽에 네거티브한 이슈는 아니지만 다른 섹터에는 조금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의 전반적인 온기 확산을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는 게, 그리고 뭐 이사님께서도 또 계속 기대를 하는 게, 다른 섹터 안에서도 분명히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사실은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쓴소리입니다. 그게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도체가 쉬어가고 다른 업종이 상승할 때, 아,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거구나. 그러면 이때 반도체를 좀 담고 내가 이전에 담았던 뭐 다른 업종, 뭐 소비재 쪽이 지금 올라가면은 그것도 맞춰서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짠 거니까 일단 그렇게 전략이 가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다른 섹터로의 반등의 시작이다, 뭐 시그널 같은 거를 저희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반도체 하락이 시그널일까요? 그걸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사실 올해 장 전망하면서 작년 말에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쏠림이 더 심화될 것 같다. 작년에도 사실 쏠림이 좀 있었는데 더 심화될 것 같고 되게 만만치 않은 장, 지수는 올라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쏠림이 극단값으로 와서 지금 반도체만 가는 장이 됐죠. 근데 지금 시장은 아까 백화점 얘기했지만 제가 성과금 나오면 결국 백화점 갈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었던 맞아,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 시세가 100%가 올랐어요. 근데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회라는 게 좀 차별화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섹터 내에서 보면 반도체보다 밸류가 싼 거는 별로 안 보여요. 근데 AI를 살짝 벗어나서 본다고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성장률도 그렇지만 2분기 영업이익 성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 가까이 올라오는 데가 조선 섹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 여기에 더해가지고 데이터 엔진, 데이터 센터 엔진, 그다음에 미 해군 이슈 요즘 살짝 나오고 있긴 맞아요. 하지만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린다고 그러면 이게 이 가격에 있을까? 또는 이제 지금 환율이 심지어 1,500원대가 고착화되는 듯한 느낌인데, 맞아요. 네. 이제 이런 것까지 환율 효과까지 본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으면은 사실은 그런 대안이 될 만한 것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틈새 장세라고 하는 거는 주도주는 아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주도성은 유지가 되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흔들릴 때, 출렁일 때를 기회로 조금씩은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고, 나머지 섹터 같은 경우는 그 조정받을 때 좀 움직이는 걸 대비해 가지고, 그렇다고 100% 그쪽만 실어놓고, 이게 문제는 싸게 사놨으면, 아까도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고객님들은 포트를 싸게 사놨으면 흔들려도 별 신경이 안 쓰이지만 네. 30만 원에 사놓고 33만 원에 사놨는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 가에 떨어진다 그러면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트를 갖다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분할해서 매도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조금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지금 작년에 투자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도 똑같이 대박을 내야지 하고 무리하게 덤비시는 것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덤비실 그럴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고객들의 요즘에 가장 큰 니즈는 뭔가요? 조금 더 살 걸. 네, 조금 더 샀으면 더 좋았잖아. 근데 사실 제가 삼성전자 처음에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가 급등했었던 것도 HBM이 잘 돼서 급등했던 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면서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다들 이랬었단 말이에요. 20만 원대 사자고 해도 저거 지금 사가지고 다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조금 더 늘릴 걸. 늘렸어야 되는데 좀 얘기 좀 하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딜레마죠. 그때만 해도 조금 더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과한 수급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서로 이제 엇박자가 나는데 그냥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사이클은 생각보다 저는 길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투자를 넘어서게 되면 디바이스 확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좀 눌릴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 근데 이제 제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설명드려도 절반은 뭐 그나마 있으니까 만족해 이런 쪽도 있지만 절반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직 한 주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2달 전부터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하셔가지고 네. 답을 드렸던 네, 건 뭐냐면 맞습니다. 네. 없으시면 일단 조금이라도 담아서 물려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올라가면 이야기긴 해요. 예, 네. 근데 물려서 시작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안 물렸잖아요. 맞아요. 4월, 5월, 네. 6월 지금까지 보면은. 근데 물려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없으면은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면 더 불안해지고요. 그러면 나중에 최고가에 진짜 사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빠지잖아요. 무서워서 못 사요. 아,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담아놓고 추세를 봐가면서 아. 늘리는 전략을 가져가셔야지 없이 나 이거 지금이라도 사세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한 방에 다 사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 등락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없으시다.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좋게 보신다 그러면 물릴 생각하고 조금은 담아놓고 출발하시는 수밖에 없다. 그 포트폴리오가 있으면은 소부장 쪽은 어떻게 보세요? 소부장도 사실은 이게 좀 급등락이 심하고 사실 떨어지는 것도 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더 급한 것 같기도 하고요. 소부장 쪽은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맞을까요? 소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글로벌 그 상위권 거의 탑5 안에 들어가는 그 기업체들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이 65배 이렇게까지 와 있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빨리 올라온 데는 50배, 좀 덜 올라 있는 데가 한 40배 근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뒤집어 놓고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그거 하느니 전자닉스가 쌉니다. 소부장 쪽. 왜냐하면 소부장도 사실 요즘 대장만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장만 가는 이유가 그 제가 아까 PER 65배 말씀드린 건 ASML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같은 데가 한 60배 가까이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많이 올라 있는 데가 이오테크닉스 같은 데가 한 50배대 네. 올라와 있고 원익 IPS가 아마 포워드로 잡으면 한 40배 중반, 후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붙는다, 쇼티지 논리로 붙는다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오버하면 그건 말 그대로 오버한 거고 붙는다 생각하면 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룸 자체가 크진 않잖아요. 그냥 그 룸을 보신다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지금 저 SK 하이닉스 둘을 놓고 얘기하면 차이가 50% 나는데 갭이. 그러니까 전 사실은 소부장 보실 거면 그게 낫다 차라리.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영훈 이사님이랑 준비된 내용이 많았는데 다 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하느라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요. 이사님께서는 사실 저희 마켓 시그널에 나오셔서 맨날 출연을 해주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고 실제로 이 전략이 정말 차분한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고 싶으면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마 무서우시겠지만 사실 물리고 시작하는 게 맞다. 이게 결국에는 상승 스토리를 길게 보고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안에 어느 정도는 담아두되 전부 다 한 번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떨어질 때마다 사고 그리고 역시나 실적 성장이 나오는 섹터가 있으니 이쪽도 역시나 잘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